한강 작가가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검은색 드레스 차림의 한강 작가는 수줍은 미소로 노벨 메달을 받았습니다. 한강 작가는 노벨 문학상 수상을 통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문학의 별이 됐습니다.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됐고 곳곳에서 영광의 순간을 축하했습니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즉각 탄핵 후 체포하라는 요구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과 대학가도 탄핵 행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한강 작가가 한국인 최초이자 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 문학을 새로 쓴 한강 작가는 검은색 드레스 차림으로 시상식장에 들어와 수줍은 미소로 노벨 메달을 받았습니다. 스웨덴에서 이형길 기자입니다. 올해 노벨상 수상자들과 함께 한강 작가가 시상대 위로 입장합니다. 검은색 드레스를 입은 한강 작가는 물리학, 화학, 의학상에 이어 4번째로 수상에 나섰습니다. 당초 한국어로 호명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장에서는 영어로 한강의 이름이 울려 퍼졌고 참석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축하했습니다. Dear Hangang, on behalf of the Swedish Academy, it is my privilege to convey to you our warmest congratulations on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2024. May I now please ask you to step forward and receive your prize from His Majesty the King. 스웨덴 국왕으로부터 노벨 문학상 증서와 메달을 받은 한강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스웨덴 할리머는 한강 작가 수상 이유에 대해 5분가량 설명했습니다. 흰색과 붉은색으로 빗댄 한강 작품은 슬픔과 죽음, 상처, 고통을 이야기하지만 다시 질문하고 완고하게 저항하고 앞으로 나아간다고 표현했습니다. 2024년 노벨상 시상식은 노르웨이에서 진행된 평화상을 제외하고 5개 분야에서 약 1시간가량 시상이 이어졌습니다. 스웨덴 왕실과 노벨상 심사위원, 수상자들의 가족과 지인 등 1000여 명이 자리한 시상식은 음악과 무대 장식까지 곁들여진 한 편의 공연처럼 펼쳐졌습니다. 매년 12월 12일 노벨 기일에 이곳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노벨상 시상식은 시상식과 만찬, 수상 소감까지 부대 행사가 밤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KBC 이영길입니다. 한강 작가는 노벨 문학상 수상을 통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문학의 별이 됐습니다. 노벨상 시상식이 열린 스웨덴 스톡홀름에는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됐고 영광의 순간을 축하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이상환 기자입니다.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작가 중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 시상식이 열린 스웨덴 스톡홀름에서는 한강 작가를 향한 축하와 찬사가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K-푸드, 그다음에 K-팝 이런 것과 더불어서 K-컬처, 한국의 문학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어떤 기회가 되고 이걸 통해서 국위를 선양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님, 이 한국뿐만 아니고 스웨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큰 그 국위 선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외신들은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 확정되자 한국 문학과 문화에 극찬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는 한국이 지난 반세기 동안 전 세계적으로 번역된 수많은 걸작과 위대한 작가들을 배출했지만 노벨상을 수상하지 못했던 비정상적 상황에서 마침내 마침표를 찍게 됐다고 극찬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한국 문화 강국의 막강한 소프트 파워를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고 스페인 신문 엘문도는 한국 문화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한 쾌거라고 축하했습니다. CNN은 한강 작가의 수상 소식을 전하며 소년이 온다의 작품 세계와 5.18 민주화 운동을 조명하기도 했습니다. 한강 작가의 작품을 통해 광주와 5.18 민주화 운동을 이해해보려는 외국인도 늘고 있습니다. Grattis och kämpa på och fortsätt skriva, säger jag. 우리를 서로 연결하는 것은 언어라고 수상 소감을 밝힌 한강 작가를 향해 전 세계가 서로 다른 언어로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광주 전남 지역민들에게도 큰 기쁨과 위안이었습니다. 광주와 장흥, 목포 등 지역에서도 다양한 행사를 벌여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을 축하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 장흥의 한승원 문학관. 한강 작가의 아버지인 한승원 작가의 고향에도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역민들은 장흥의 자랑이라며 한마음으로 축하했고 기념 공연과 신앙송이 이어졌습니다. 한강 작가가 나고 자란 광주의 시민들에게도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한강 작가의 작품 해설에 귀 기울이고 샌드아트를 관람하며 5.18 민주화 운동을 이야기했습니다. 소년이 온다를 최근에 읽고 있는데요. 고통, 아픔, 그런 것들 속에서도 희망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주는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한강 작가에게 손으로 꾹꾹 눌러 편지를 쓰고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저항하는 그의 정신이 널리 퍼지길 바라며 풍등을 날렸습니다. 아이들도 자라나는 아이들도 같이 이런 것을 축하하고 어떤 상인지 의미를 조금 알아보고자 한번 왔습니다.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잠재력이 있구나. 1980년 5월 과거의 광주이면서 동시에 현재를 담았다고 설명한 소설 소년이 온다. 주인공 동호가 AI로 되살아나 그의 마지막 날을 회상하자 실제 인물인 고 문재양 열사가 되살아난 듯 어머니는 눈물을 훔칩니다. 그날 6시에 집으로 들어갔다면 식구들과 저녁밥을 먹고 중간고사를 보고 일요일엔 늘어지게 자고 일어나 마당에서 정대와 배드민턴을 쳤겠죠. 한승원 작가는 나라가 엉망인데 기뻐할 수 없다며 언론 접촉을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학은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맞서는 일이라는 그의 말에서 시도민은 오랜 아픔을 위로받았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이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지역 사회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지자체 의원들은 탄핵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규탄했고 고등학생들과 대학가도 탄핵 행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의 이름이 적힌 리본이 줄에 묶입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 현판에는 대통령 탄핵과 체포를 요구하는 스티커가 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가 속에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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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노동계는 조합원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파업대회를 열고 대통령 탄핵과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탄핵 반대가 당론일지라도 시민을 생각했다면 최소한의 입장이라도 내놨어야 한다며 국민의힘 광주시당을 질타했습니다. 우리 지역구원이 한 명도 없는 지역이라고 하지만 즉각적인 퇴진 성명서라도 한 쪼가리 내놨어야 할 것입니다. 광주시의회 청사에는 탄핵을 촉구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렸고 광주시의원들과 5개 구의원들도 탄핵 동참을 요구하는 침묵 시위를 벌였습니다. 광주 시민사회 단체들은 긴급 성명을 내고 내란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며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체포를 주장했습니다. 광주 지역 고등학생들도 7,000명이 서명한 시국선언문에서 내란 혐의를 받는 대통령을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대 교수회가 시국선언을 발표할 예정이고 전남대 총학생회는 오는 토요일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가도행진을 벌일 계획입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12.3 비상계엄의 진상이 하나둘씩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80년 5월의 진실을 알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번 비상계엄의 불법성과 진상을 파헤치는데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부남 국회의원은 지난 9일 12.3 내란 사건을 수사하게 될 상설특검법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법률은 대통령이 특검을 추천위원회에 의뢰하지 않아도 강제 조항이 없지만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대신하도록 해 미비점을 막았습니다. 검사 시절 경험을 살려 신속하게 마련했고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번 내란 상설 특검에도 적용이 됩니다. 해프닝으로 몰아가는데 그렇지 않고 이 계엄은 사전에 준비됐던 계엄이었다. 주도면밀하게 계획됐다는, 언제부터 이게 계획됐고 어떤 모의 절차를 겪었는지 이걸 밝히는 데 우리는 주안점을 줘야 될 것 생각했습니다. 박균택 의원은 내란 공범 혐의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법사위에서는 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고 압박해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의 출국 금지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내란 사건에 대한 이첩 요구권을 행사할 때에는 수사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겠죠? 네. 내란 피의자 윤석열 구속할 의지가 있습니까? 기재부 차관 출신 안도걸 의원은 내년 예산안 중 김건희 사업비 등 4.1조 원을 삭감하는 등 여권과의 투쟁에 앞장섰습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지금 현재 내릴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을 한 겁니다. 계기를 마련해서 지역 현안 사업이라든지 주요한 정책 사업, 특히나 민생을 살리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예산들은 우리 민주당에서 반드시 꼭 챙길 것이다. 80년 5월 광주의 진실을 알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비상한 각오로 12.3 내란 진상규명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내년도 국비 예산이 각각 3조 3,858억 원, 9조 502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 가운데 광주시 예산은 기존 정부안보다 614억 원 추가된 3조 3,858억 원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AI 집적단지 2단계 사업비와 미래차 부품인증센터 구축 예산, 아시아 중심 도시 특별회계 등에 대한 반영 또는 증액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라남도는 기존 정부안보다 1,574억 원을 추가한 9조 502억 원을 확보했지만 호남 고속철 2단계 사업비 증액 요구분과 K-디즈니 조성을 위한 예산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코레일 노사 간 임금 단체 협약이 잠정 합의되면서 내일부터 열차 운행이 정상화됩니다. 철도노조는 오늘 코레일과 이틀간 릴레이 교섭이 잠정 합의됐다며 저녁 7시부터 전원 현장 복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 철도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호남선과 전라선은 평상시 대비 60%대 운행률을 보였습니다. 내일 광주와 전남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며 춥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나주 영하 3도, 광주 영하 1도, 목포 2도 등 영하 5도에서 3도 분포로 오늘보다 7도가량 낮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올라 영광 7도, 광주 8도, 순천 10도 등 7도에서 11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불황이 길어지면서 광주 전남 지역 자영업자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 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 전남 지역 자영업자는 모두 45만 7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만 3천여 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실업자 수는 4만 7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천여 명 늘었습니다. 5.18 기념재단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김광동 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장과 한 출판사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기념재단은 오늘 광주경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김 전 위원장은 2달 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응답에서 5.18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면서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행법상 5.18을 왜곡, 폄훼하는 사람들에게 형사 책임을 부과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면서도 위반자 고발을 이어나가 근절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의 내년도 세입 예산이 확정되면서 여수 세계박람회장 선투자금 3,600억 원 상환이 현실화됐습니다. 여수 광양한만공사는 정부의 내년도 세입 예산으로 잡힌 여수박람회 선투자금 3,600억 원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당장 내년에 거액을 갚아야 할 신세에 놓이게 됐습니다. 정부는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 당시 선투자한 금액을 돌려받겠다는 의미로 예산을 편성한 건데 여수 광양한만공사는 상환 유예와 분할 상환 등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전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마련한 2024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가 오늘 목포 농수산물 유통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전남 사회복지협의회 회원 등이 참여해 공동모금회 기부금 3억 5천만 원으로 17,000여 포기의 김장김치를 담가 지역 사회복지시설 430개소에 전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해남 화원농협은 소상공인 기부 캠페인에 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